그날 밤, 지은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문 밖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채로. 언니, 집에 갈 데가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민지와 친구였다. 민지는 24살,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었다. 둘은 우연히 만난 동아리에서 가까워졌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민지가 집에 머무르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민지의 부모님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었다. 내가 그런 애였어?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용납 못해. 민지의 아버지가 소리쳤던 그날, 민지는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왔다. 지은은 민지를 데려오며 부모님께는 친구가 잠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라고만 말했다. 부모님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첫째 날 밤, 지은과 민지는 지은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마워, 언니. 나 정말 갈 데가 없었어. 이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손잡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둘 사이에는 이미 오래된 감정이 있었다. 대학 때부터 시작된 서로를 향한 끌림. 지은은 그것을 부정이라고 포장했지만 민지는 솔직했다. 언니,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로가 아니야. 민지의 고백이 지은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식탁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 씨, 언제까지 머무를 거예요? 민지는 웃으며 곧 갈게요. 아줌마라고 답했지만 지은은 어머니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자유분방하네.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은 지은을 향한 화살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25살,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 준비 중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그녀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었다. 오후에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라도 해,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정말 민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동정심일까? 그녀는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만약 공개되면 직장도 잃을 수 있어? 저녁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가 요리를 준비한 걸 보고 놀랐다. 언니, 피곤할 텐데 먹고 쉬어. 민지의 따뜻함이 지은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이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민지랑 무슨 사이고? 왜 갑자기 집에 데려온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은은 식은땀이 났다. 그냥 친구예요. 엄마. 지은의 대답이 떨렸다. 부모님은 믿는 듯 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걸? 민지가 머무른 지 사흘이 지났다. 둘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나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숨겼지.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했다. 나도. 너 만나기 전부터 이상했어. 남자친구 사귀어도 감정이 안 생겼어. 그 고백은 둘을 더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부모님을 속이는 거잖아. 이게 옳은 선택일까? 회사에서 지은은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실적이 떨어지네. 개인사 때문에 상사의 말에 지은은 변명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오늘 어땠어? 민지의 미소가 지은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TV를 보며 말했다. 요즘 동성애자들 많아졌네. 사회가 썩었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밤에 민지에게 속삭였다. 민지야, 우리 어떻게 하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면 갈게요.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아니, 가지마. 그 포옹은 둘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어머니가 지은의 방을 청소하다 민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 언니, 사랑해. 그 글씨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은은 그 소리에 달려왔고 그 순간 충격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편지가 지은의 비밀을 드러냈다. 지은아, 이게 무슨 뜻이야? 너, 민지랑 그런 사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말을 잃었다. 민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편지를 보여주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가족회의가 즉시 열렸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좋아해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집안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그런 건 병이야.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수치가.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라고만 중얼거렸다. 지은은 부모님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게 현실인가?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가려 했지만 지은이 막았다. 가지 마, 민지야.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부모님은 민지를 쫓아내라고 압박했다. 저 애가 문제야. 저 애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거라고.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반발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 대립은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붙잡고 울었다.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은은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머리가 아팠다. 민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 때문에 가족이 깨지면 안 돼.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아니, 이건 우리 문제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친구들 중에도 공개된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정말 맞는 걸까? 집에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과 마주쳤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병원 가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그 말은 지은을 화나게 만들었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대화는 소리 지르기로 끝났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몰래 짐을 쌌다. 언니, 나 갈게. 더 이상 피해주기 싫어. 지은은 민지를 붙잡았지만 민지는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라고 말했다. 그 이별은 지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민지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부모님은 지은을 무시하듯 대했다. 지은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냥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힘을 냈다.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동료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정말. 괜찮아. 요즘 그런 사람 많아. 그 말은 지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동료는 그런 건 숨기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속삭였다. 사회의 이중성이 느껴졌다. 며칠 후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나 친구 집에 있어? 괜찮아. 지은은 보고 싶어라고 답했다. 둘은 몰래 만나기로 했다. 공원에서 만난 둘은 포옹했다. 민지야, 부모님 설득해볼게.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그건 어려워.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 대화 중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알았지만 아빠가 그 아픔이 지은을 더 결의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되지만. 세상이 안 받아줄 텐데.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 끝이야. 그 위협은 지은을 압박했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은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상사의 호출이 왔다. 개인사는 상관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이야.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지은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제3이에요. 그 충돌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언니, 나 부모님 만나볼게. 지은은 만류했지만 민지는 결심했다. 그 만남은 재앙이었다. 민지가 지은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민지는 아저씨,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 사건 후 지은은 부모님과 대화가 끊겼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 가족의 균열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었다. 민지는 걱정하며 연락했다. 언니, 괜찮아.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민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제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싸웠어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시간 걸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병원 다녀왔어. 치료받고 있어. 어머니의 오해가 지은을 화나게 만들었다. 엄마, 이건 치료할 게 아니에요. 대화는 또 싸움으로 끝났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대립 중이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내 아빠가 화풀었어. 하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나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 선택은 민지를 고립시켰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 그런 거 이해 못해. 그 배신감이 민지를 아프게 했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세상이 너무 차가워. 둘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지는 우리 독립하자. 같이 살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부모님 없이 가능할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설득되었다. 언니, 우리 행복하자. 그 결정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집을 구하려 하니 비용이 문제였다. 지은의 월급은 부족했고 민지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안정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경제적 압박이야.
집에서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다. 지은아, 그 애 그만 만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집안 명예 때문이야. 그 말은 지은을 분노케 했다. 명예. 내 행복보다 그녀는 짐을 쌌다. 그럼 나갈게요. 어머니는 울며 붙잡았지만 지은은 떠났다.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끊어졌다. 민지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민지의 미소가 지은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두 여자,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회의 정형이 둘을 압박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개인사 때문에 집중 안 돼. 상사의 말이었다. 민지는 작업 의뢰가 줄었다. 클라이언트가 내 소문 들었대. 배신과 손실이 쌓였다. 둘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부모님 보고 싶어라고 하자 민지는 언니, 이제 우리만 생각해라고 말했다. 그 차이가 다툼을 불렀다. 너 때문에 가족 잃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미안. 하지만 사랑하잖아. 오화해는 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엄마, 잘 지내?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빠가 후회해. 하지만 지은은 민지 없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희망을 주었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민지야, 결혼 소개팅 해볼래?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거절했다. 가족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 모임에 갔다. 여기서 힘을 얻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모임 후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는 죄악, 피케디 둘을 위협했다. 그 공포가 지은을 흔들었다. 이 길이 정말 맞나? 민지와의 밤은 위로가 되었다. 언니, 같이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여전했다. 이 선택으로 잃은 게 태다. 후회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정책 위반 이유는 그녀의 성 정체성이었다. 그 충격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 말은 민지를 상처 주었다. 미안. 나 갈게. 민지가 떠나려 하자 지은은 후회했다. 아니, 미안해. 화해했지만 관계는 위태로웠다.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집세 어떻게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질자리 찾아볼게 라고 답했다. 새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힘들었다. 면접에서 개인사에 대해 묻는 곳이 많았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지은은 좌절했다.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민지는 작업을 늘려 돈을 벌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언니, 괜찮아. 지은의 걱정에 민지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애와 헤어지면 조건을 달았다. 지은은 거절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선택은 고립을 심화시켰다. 어머니는 몰래 돈을 보냈지만 제발 돌아와 부탁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오르면 포기했다. 민지의 친구가 배신했다. 민지, 너 그런 애였어? 멀리할게. 그 말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친구들까지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그럼 헤어지자 않으라고 대답했다. 그 위기는 관계를 시험했다. 화해 후 둘은 결혼식을 꿈꿨다.
해외에서라도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현실이 좌절을 주었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권리 쟁취, 구호를 외쳤지만 반대자들의 폭력이 따랐다. 너희들 변태야, 돌이 날아왔다. 그 사건 후 민지가 다쳤다. 언니, 무서워. 지은은 눈물 흘렸다. 이 사랑의 대가가 생명의 위협이야. 회복 중 민지는 언니,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우자 결의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컸다. 지은은 꿈에서 부모님을 봤다. 지은아, 돌아와. 그 꿈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와의 대화에서 가족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물었다. 민지는 우리 가족이 되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새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카페에서. 여기서는 괜찮아. 이 주인의 말에 안도했다. 민지의 작업도 늘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아버지는 여전했지만 민지의 가족도 움직였다. 어머니가 민지야, 만나자 연락했다. 만남에서 내 행복이 중요해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 못해. 그 반쪽짜리 화해가 둘을 위로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뉴스에서 동성애 권리 법안 논의가 나왔다. 희망이 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속 새로운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그로 인해 카페 손님이 줄었다. 주인이 미안하지만 해고했다. 또다시 절망. 민지는 언니,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은은 이제 지쳤어 말했다. 그 순간 관계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위기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믿어, 언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모든 고통, 가치가 있을까? 둘은 시간을 두기로 했다. 잠시 떨어져 보자. 민지의 제안이었다. 그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혼자 된 지은은 반성했다. 내 선택이 옳았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는 돌아온 거냐? 물었다. 지은은 민지와 헤어졌어요.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어머니는 잘했어.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은 텅 비었다. 민지는 친구 집에서 지냈다. 언니 없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을 버린 대가가 이 고독이야.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민지, 정상적으로 살아올 친구의 조언이 아팠다. 며칠 후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만남에서 둘은 울었다. 언니, 못 헤어져. 민지의 말에 지은은 나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했다. 천천히 가자. 가족 설득을 시작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도 서서히. 시간 줘.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자 말했다. 그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둘은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변화를 만들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힘을 주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둘은 미래를 꿈꿨다. 집 사자. 아이 입양하자. 하지만 법적 장벽이 있었다. 그 투쟁이 둘을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성공했다. 내가 누군지 숨기지 않을게. 민지도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다툴 때 너 때문에 말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반성했다. 사랑은 희생이야.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였다. 우리 시대가 올 거야.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공원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다. 이 모든 고통,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선택이 사랑의 승리인가? 아니면 사회의 희생양인가?